제 이름은 박영자예요. 올해 72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됐네요. 외로웠죠. 그래도 아들 내외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아서 위안이 됐어요. 특히 손녀 서연이를 볼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떡볶이 해줄까? 와,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호호, 우리 손녀. 그럼 할머니가 엄청 맛있게 해줄 테니까 기다려.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서연이 맡기고 갈게요. 그래, 가거라. 우리 서연이 보는 게 할머니는 얼마나 좋은데. 감사해요, 어머니.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며느리는 늘 이렇게 공손했어요. 결혼한 지 7년.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다 늘 그렇게 생각했죠. 주방에서 떡볶이를 끓이던 중이었어요. 여보세요? 박영자 고객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KB은행입니다. 주택담보대출 2천만 원이 3개월째 연체 중이신데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네? 무슨 대출이요? 고객님 명의로 작년 6월 17일에 실행된 대출입니다. 제가 대출을 받았다고요? 아니, 저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본인 서명과 인감증명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동안은 김지혜 씨께서 이자를 납부하셨는데 3개월 전부터 연락이 안 되십니다. 김지혜. 우리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김지혜요? 그게 무슨? 명의는 고객님이시고 입금 계좌는 김지혜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 방문하셔서 확인 가능하신가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대출? 내 명의로? 며느리 계좌로 돈이 갔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며느리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겠지. 뭔가 착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은행 문을 열었어요. 박영자 고객님이시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대출 신청서입니다. 고객님 서명 맞으시죠?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분명 제 서명이었습니다. 이게 내 서명이긴 한데.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셨고요. 여기 입금 계좌란 보이시죠? 김지혜 씨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서류에 적힌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럼 그 돈이 제 통장엔 안 들어온 거예요? 내 대출 실행 당일 김지혜 씨 계좌로 전액 입금됐습니다. 김지혜 씨 계좌로 전액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처음엔 김지혜 씨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입금 받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3개월째 전화를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명의자이신 고객님께 연락드린 겁니다. 아, 지난 9개월간은 김지혜 씨가 이자를 납부하셔서 저희도 문제 없는 줄 알았거든요. 며느리가 9개월 동안 이자를 냈다고요? 그럼 이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단 말인가요?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다른 대출도 확인해 보셨나요? 다른 대출이요? 저축은행이나 다른 금융사에서도 연락 오지 않으셨나요?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몇 통 왔었어요. 받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KB은행 주택담보대출 2천만 원, OK저축은행 1,500만 원, 페퍼저축은행 1,500만 원, 롯데캐피탈 1,000만 원, 삼성생명 보험 계약대출 1,000만 원, 합계 7천만 원. 소리내어 읽었더니 더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5천만 원. 제가 평생 모은 돈 다 합쳐봐야 그 정도였는데 빚이 7천만 원이라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니, 눈물이 나야 하는데 나오지도 않더군요. 그냥 멍했어요. 왜?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문득 작년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들고 왔었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 회사에서 대출 받는다는데 보증 좀 서주세요. 보증?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형식상 필요한 거고요. 어머니는 돈 한 푼도 안 내셔도 돼요. 이자는 제가 다 낼게요. 내가 이자를 낸다고? 네. 걱정 마세요. 여기 서명만 쓱 해주시면 돼요. 어머니 급한 거라서요. 그때 민수한테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막 서두르더라고요. 오늘까지 내야 한대요. 제발요, 어머니. 아들 일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바보 같은 할머니. 어리석은 할머니.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영순이었어요. 언니, 왜 이래? 목소리가 왜 그래? 영순아.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나 큰일 났어. 동생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한참을 듣던 동생이 소리쳤어요. 언니, 당장 경찰 가야 돼. 이거 사기야, 사기. 그래도 서연이가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7천만 원이야. 언니 노후 자금 다 날아간 거라고. 알아. 근데 손녀 생각하면 엄마가 범죄자인데 할머니가 뭘 어떡해? 동생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언니 이대로 살 거야? 빚더미 안고.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만나야겠다고.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이른 아침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혜야, 지금 당장 좀 와봐.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와서 얘기하자. 혼자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니까 더 화가 치밀었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혜야. 네, 어머니. 내 명의로 빌린 돈. 알고 있지?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7천만 원. 내 이름으로 5군데서 대출받았더라. 어머니, 오해예요, 그건. 오해? KB은행 다녀왔어. 내 서명에 내 인감증명서 다 있더라. 근데 돈은 전부 내 통장으로 들어갔던데? 며느리가 눈을 내리깔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오빠 회사 일 도와주려고.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한테 물어봤어. 회사 대출? 사업? 그런 거 없대. 그게. 사실은 오빠가 몰래 사업 준비하는 거짓말이었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보고 보증만 선다고 했잖아, 너. 그 돈 어디다 썼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생활비요. 서연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생활비로 7천만 원? 어머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서연이 유치원비도. 또 거짓말이었어요. 은행에서 그러더라. 내가 9개월 동안 이자 냈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건 처음부터 숨길 생각이었지? 나 몰래 돈 빼돌릴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아니에요. 며느리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뭐야? 왜 내 명의로 돈을 빌렸어? 왜 내 통장으로 받은 거야?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뭐가 그렇게 급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도용 아니에요. 어머니가 서명하셨잖아요. 넌 나보고 보증 선다고 했어. 민수 회사 일이라고 했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7년 동안 제가 얼마나 시댁 뒷바라지 했는데요. 명절마다 차례 지내고 어머니 병원도 모시고. 그래서 내 돈 훔쳐도 된다는 거야?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죠. 어차피 나중에 다 갚을 거였어요. 언제? 어떻게 갚을 건데 7천만 원을?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그 7천만 원 정말 어디에 썼어? 생활비요. 또 거짓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었어요. 좋아, 그럼 나는 내 방법대로 하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이랑 변호사 만나봐야겠어. 경찰이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럼 어떡하라고요? 나는 어떡하고. 72살 할머니가 7천만 원 빚더미 안고 어떻게 살라고.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어머니. 지금 나한테 서연이 얘기하는 거야?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일단 가봐.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며느리가 터벅터벅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더군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손녀 얼굴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렇게 웃던 서연이. 하지만 동생 말도 맞았어요. 7천만 원. 제 노후 자금이 전부 날아간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는 분노보다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7년을 믿었는데. 7년을. 다음 날 아침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어제 며느리 만났어? 응. 만났어. 그래서? 뭐래? 거짓말만 하더라. 생활비에 썼다고 서연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랬다고. 생활비로 7천만 원? 말이 돼 그게? 나도 알아. 동생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언니 당장 고소해야 돼. 이건 범죄야, 범죄. 그래도 서연이가. 또 그 소리야? 언니. 동생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 정신 좀 차려. 7천만 원이야. 언니 나이가 몇인데? 이 돈을 어떻게 갚으려고? 알아. 나도 알아. 알면서 왜 그래? 손녀가 불쌍해?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동생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엄마가 범죄자인데 할머니가 뭘 어떡해? 언니 이대로 살 거야? 빚더미 안고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할 거야? 목이 메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 연금 얼마 받아? 한 달에 90만 원? 그 돈으로 어떻게 7천만 원을 갚아? 계산 좀 해봐. 못 갚지. 그렇지. 못 갚아. 언니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는 돈이야. 동생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언니도 살아야지. 언니 인생도 소중하잖아. 눈물이 났어요. 그제야 눈물이 나더군요. 나도 살고 싶어, 영순아. 그럼 싸워야 돼. 법대로 해야 한다고. 근데 나 같은 할머니가 경찰서를 가고 변호사를 만나고 그게 되겠어? 왜 안 돼? 언니도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동생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일단 무료 법률 상담소부터 가보자. 거기 가면 변호사가 상담해준대. 내일 같이 가자. 그래야 할까? 응. 일단 가서 물어나 보자. 괜찮을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내렸는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은 웃고만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내가 너무 약한가 봐요. 손녀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한참을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착해.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좀 독해져야 해.
안 그러면 당신만 손해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도로 넣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명의도용 대출 신고라고 쳤습니다. 여러 글들이 나왔어요. 비슷한 경우를 당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 중에는 저보다 나이 많은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조금, 아주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동생이 집 앞까지 왔어요. 언니 준비됐어? 응. 괜찮아. 내가 같이 있을게. 법률 상담소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계속 손을 비볐습니다. 떨렸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며느리를 고소한다고. 서연이는 어떡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언니, 저기 도착했어. 법률 상담소 앞에 섰어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언니 괜찮아. 들어가자. 동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제야 발이 떨어졌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 앉은 직원이 친절하게 웃었어요. 어르신 상담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왔는데요. 괜찮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기실에 앉았어요. 옆에는 저보다 어린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도 눈이 빨갛게 부어 있더군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박영자 고객님 들어오세요. 드디어 제 차례였어요. 동생과 함께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입을 열려는데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며느리가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얼마나 되십니까? 7천만 원이요. 변호사님이 펜을 들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며느리가 서류를 가져온 것, 보증만 선다고 해서 서명한 것,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된 것, 대출금이 전부 며느리 통장으로 들어간 것. 말하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변호사님이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사기죄도 성립하고요. 정말 그런 거예요? 네. 보증인이라고 속여서 서명받고 실제로는 주채무자로 대출을 실행했다면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오히려 빨리 하셔야 합니다. 벌은 얼마나 받을까요? 변호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7천만 원 정도면 징역 2년에서 3년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게나요? 네. 피해 금액이 크고 가족관계를 이용한 범죄라서 양형이 무겁습니다. 동생이 옆에서 물었어요. 돈은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기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승소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변호사님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명품이나 재산이 있으면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명품. 그러고 보니 며느리가 최근에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어르신 걱정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녀요. 제 손녀가 6살인데 손녀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한 거지 손녀분이 뭘 잘못했겠어요. 그래도 엄마가 감옥 가면. 어르신. 변호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어르신 나이가 몇이십니까? 72요. 72에 7천만 원 빚을 어떻게 갚으시겠어요? 연금 받으시죠? 한 달에 얼마나 되세요? 90만 원쯤 돼요. 그 돈으로 생활하시고 빚도 갚으시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 제가 이런 사건 많이 봤습니다. 가족이라서 손주 때문에 참으시는 분들.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분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생 빚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십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르신도 인생이 있으십니다. 20년은 더 사셔야죠. 그 20년을 빚쟁이로 사실 겁니까? 아니요. 그럼 싸우셔야 합니다. 법대로 하셔야 해요. 변호사님 말이 힘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며느리가 돈 쓴 거. 아니요. 어르신께선 대출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며느리가 돈 어디에 썼는지는요? 경찰이 수사하면서 다 확보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기록. 압수수색으로 전부 나옵니다. 제가 직접 알아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오히려 어르신이 직접 조사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혼자 다 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고소는 무료입니다. 형사사건이니까요.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하시면 비용이 들긴 하는데 변호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세요. 만 65세 이상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변호사님이 명함과 함께 메모지를 건네주셨어요.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언니, 어때? 좀 마음 정리됐어? 동생이 물었습니다. 응, 조금. 변호사님 말 들었지? 언니도 살아야 한다고. 그래, 나도 살아야지. 그렇게 중얼거렸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우리 이길 수 있어. 정말 이길 수 있을까? 당연하지. 법이 언니 편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살아야 한다. 72살이지만 아직 20년은 더 살 수 있다. 그 20년을 빚쟁이로 살 수는 없지.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열었어요. 대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받아온 거래 내역도 챙겼어요. 책상 위에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증거들이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멈췄어요. 정말 이러는 게 맞을까? 서연이는? 민수는 뭐라고 할까? 하지만 변호사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72살에 7천만 원 빚을 어떻게 갚으시겠어요? 맞아요. 못 갚아요.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는 돈이에요. 결심했습니다. 일단 민수한테 먼저 말해야겠어요. 아들이잖아요. 민수 번호를 눌렀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지금 올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와서 얘기하자. 혼자 와. 알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네, 엄마. 내 와이프. 내 명의로 7천만 원 빌려갔어. 민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그게 무슨? 작년부터 올해까지 5군데서 대출받았어. 전부 내 이름으로. 그럴 리가. 뭔가 오해 아니에요? 은행 다 돌아다녔어. 확인했어. 다 지혜 계좌로 들어갔더라. 민수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엄마 명의로 7천만 원을? 응. 나는 보증만 선다고 알고 있었어. 내 회사 일이라고 그랬거든.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알아.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너도 속은 거지. 지혜가 정말 그런 짓을? 민수야, 엄마가 거짓말할 것 같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요? 경찰 신고할 거야. 네. 민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가 심해? 고소는 가족끼리. 가족이면 이런 짓 해도 돼? 그게 아니라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또 서연이 얘기였어요. 민수야.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7천만 원 빚쟁이야. 어떻게 갚으라고? 제가 갚을게요. 내가? 네.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내 연봉이 얼마니? 세금 떼면 실수령액 얼마야? 3천 좀 넘지. 거기서 전세 이자의 생활비에. 서연이 키우는데 돈 들잖아. 내가 어떻게 7천만 원을 갚아? 10년 걸려도 못 갚아.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제발. 고소만은 안 됩니다. 서연이가. 민수야, 서연이 불쌍하면 나는 안 불쌍해? 손녀 불쌍하다고 할머니가 평생 빚쟁이로 살란 말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 이런 짓을 하니? 민수야, 넌 지금 누구 편이니? 편이 어디 있어요? 엄마도 소중하고 지혜도. 그냥 가족끼리 원만하게. 원만하게? 7천만 원을 원만하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수야, 엄마 나이가 몇인 줄 알아? 72살이야. 이 빚을 어떻게 갚으란 말이야. 엄마 저도 힘들어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다 큰 어른이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민수야, 엄마 말 들어. 엄마가 참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엄마는 평생 빚쟁이로 살아. 연금 90만 원으로 이자도 못 갚아. 죽을 때까지 빚에 시달리다가 가는 거야. 그게 효도니? 엄마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게 효도야? 민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도 살고 싶어. 엄마도 인생이 있어. 목이 메었습니다. 72살이지만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어. 그 남은 인생을 빚쟁이로 살 수는 없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니? 내 와이프가 저지른 일인데. 민수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뭐? 제가 잘못 봤어요, 지혜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이상하긴 했어요. 뭐가? 명품 가방 사고 옷도 비싼 거 입고 어디서 돈이 나나 했는데.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친정에서 도와준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엄마 돈이었다니. 민수가 울먹였어요. 엄마 고소하세요.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에요. 민수야. 서연이는 제가 키울게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이혼할게요. 당장은 못해도. 이 일 끝나면 이혼할게요. 그래야겠지? 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랑. 처음이었어요. 민수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본 게.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됐어. 내 잘못은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요. 고맙다. 먼저 가볼게요. 오늘은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걸까? 손녀는 어떡하지?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잖아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할 거야? 경찰서 가려고. 정말? 결심했어? 응.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잘했어, 언니.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 영순아. 다음 날 아침 동생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경찰서 문 앞에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언니 괜찮아. 들어가자. 동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제야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민원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고소하러 왔습니다. 고소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사기 명의도용이요.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관이 안내했어요. 작은 상담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목이 메었어요. 피고 소인이 며느리분이시군요. 네. 각오하셨습니까? 네. 가족관계라서 중간에 취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시죠. 서류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빨뚤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요. 날인도 해주세요. 도장을 찍었어요. 쿵.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피고 소인에게 출석 요구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언니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동생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응. 이제 시작이네. 이상하게 속이 후련했습니다.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경찰서 다녀오셨죠? 어떻게 알았니? 지혜한테 연락 왔대요. 경찰서 출석하라고. 그래. 엄마 진짜로 하시는 거예요? 응. 엄마 진심이야. 알겠습니다. 민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서연이는 제가 잘 볼게요. 고맙다. 엄마도 힘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읽고 지웠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며느리 친정에서였습니다. 여보세요? 사돈댁, 저 지혜 어머니예요. 사돈댁, 우리 지혜가 잘못했어요. 근데 경찰까지 가시는 건.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냥 가족끼리 해결하면 안 될까요? 지혜가 갚겠다는데. 7천만 원을요? 언제요? 시간을 주시면. 안 됩니다. 사돈댁, 제 노후가 걸린 문제예요. 용서 못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자 씨, 피의자 조사 나왔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조사실 앞에서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퀭해져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거 취소해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할게요. 평생 갚아나갈게요. 뒤로 물러섰습니다. 늦었다. 어머니. 며느리가 울부짖었어요. 경찰관이 나왔습니다. 김지혜 씨,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차례였습니다. 박영자 씨, 들어오세요.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피해 진술 받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담담하게 말했어요. 피의자가 보증이라고 속였다고 하셨죠? 네. 민수 회사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채무자로 대출이 실행됐고요. 네. 나중에 알았어요. 입금 계좌는 전부 피의자 명의였고요. 네. 내 통장엔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지금 통장 거래 내역 확보 중입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압수수색 나갑니다. 며칠 안에 결과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 친정 부모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사돈댁. 며느리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사돈댁. 제발.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2주가 지났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자 씨, 수사 결과 나왔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동생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영순아,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결과 나왔대. 같이 갈까? 응. 같이 가자. 경찰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경찰관이 두툼한 서류를 펼쳤어요. 김지혜 씨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명품 구매에 3,200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요? 네.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명품관에서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등을 구매했습니다. 경찰관이 리스트를 보여줬어요. 빼곡하게 적힌 구매 내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이 2,800만 원입니다. 도박을 했다고요? 네. 온라인 카지노, 스포츠 베팅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기록이 전부 나왔습니다. 제 돈으로 도박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머지는요? 생활비, 카드 대금 상환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상세 내역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는데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있나요? 김지혜 씨가 친정어머니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친정어머니까지요? 네. 2천만 원입니다. 작년 10월에 똑같은 수법으로 대출을 받았더군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도 당한 거였습니다. 본인 명의 카드론, 현금 서비스까지 합치면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김지혜 씨 SNS도 확인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경찰관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며느리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샤넬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이 보였어요. 오늘의 득템 샤넬 러버.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들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오후 럭셔리 라이프. 명품 매장 앞에서 손을 흔드는 사진. 쇼핑 완료 에르메스. 날짜를 보니 대출받고 며칠 안 된 시점이었어요. 제 돈으로 명품 사고 호텔 가서 그걸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제 돈으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시물이 총 57건입니다. 전부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덮었어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검찰 송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경찰서를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언니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영순아.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3천만 원을 명품에 썼대. 2,800만 원은 도박에 날렸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언니 울어. 실컷 울어도 돼. 동생이 제 어깨를 꼭 안아줬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7년을 믿고 지냈는데 나쁜 년이야 진짜.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내 돈으로 명품 사고 자랑을.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이제 끝까지 가야 돼. 저런 년은 감옥 가야 해. 그래야겠지. 법이 제대로 처벌할 거야.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서류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명품 3,200만 원. 도박 2,800만 원. SNS 인증샷 57건.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경찰서 다녀오셨죠? 어떻게 알았니? 지혜한테 경찰에서 연락 왔대요. 검찰로 넘어간다고. 그래, 맞아. 엄마. 지혜가 정말 그렇게 심한 짓을 한 거예요? 민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명품에 3천만 원, 도박에 2,800만 원.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너도 이제 알게 됐구나.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을 똑바로 못 떴어요. 내 잘못은 아니야, 민수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알았어야 했는데.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니? 다 지나간 일인데.
엄마, 저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네.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한 사람이랑은. 서연이는 어떡하고? 제가 키울게요. 양육권 제가 가져올 거예요. 지혜 부모님도 동의하셨어요. 그래. 그게 나을 거야. 전화를 끊고 천장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이제 끝이 보이는 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박영자 씨, 검찰 송치 완료됐습니다. 곧 기소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구속이요? 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서요. 피해 금액도 크고요. 구속. 며느리가 감옥에 간다는 얘기였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온 거구나.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자 씨, 검사 김민준입니다.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네. 내일 영장실질 심사 있습니다. 오실 수 있으세요? 그게 뭔가요? 판사님이 구속영장 발부할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피해자분도 참석 가능하세요. 그럼 가겠습니다.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동생한테 연락했어요. 영순아, 내일 법원 간대. 구속영장 심사라나 뭐라나? 언니,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 다음 날 아침, 법원 앞에 섰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높은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언니, 들어가자.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박영자 씨 맞으시죠? 검사님이 다가왔어요. 네, 맞습니다. 저쪽 법정입니다. 곧 시작됩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그때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교도관 2명이 양옆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고개를 돌렸어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친정 부모도 와 있었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정하세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님이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며느리는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피의자 김지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말하세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보셨습니다. 피의자는 시어머니인 박영자 씨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아 총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구속 사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제발 기회를. 검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의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큽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피의자는 이미 휴대폰 메시지를 삭제했고 SNS 게시물도 일부 삭제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미리 확보했습니다만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의 친정어머니까지 같은 수법으로 속였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됩니다. 피해 금액은 얼마입니까? 피해자 박영자 씨가 7천만 원, 피의자 친정어머니가 2천만 원, 총 9천만 원입니다. 판사님이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피의자, 이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생활비에. 생활비로 9천만 원을 썼다고요?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검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명품 구매에 3,200만 원, 불법 도박에 2,8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판사님 표정이 굳어졌어요. 피의자 김지혜. 당신은 가족을 속였습니다. 72세 고령의 시어머니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요. 게다가 명품과 도박에 돈을 탕진했습니다. 반성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제발. 딸이 있습니다. 딸이. 그건 범행 전에 생각했어야죠. 판사님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안 돼요. 재판장님.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퇴정. 판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어요. 교도관들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며느리가 저를 보고 소리쳤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쳐다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밖으로. 며느리 어머니가 쓰러질 듯 비틀거렸어요. 며느리 아버지가 부축했습니다. 사돈댁. 며느리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키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며느리 아버지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언니, 어때? 모르겠어. 구속됐잖아. 잘 된 거야. 그래. 잘 된 건가?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언니, 이제 재판만 남았어. 조금만 더 힘내자. 응.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혜 구속됐다면서요. 응. 서연이가 자꾸 엄마 찾아요.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사실대로 말해. 엄마가 나쁜 짓 해서 벌 받는다고. 네. 그리고 민수야. 네, 엄마. 넌 잘못 없어. 너무 자책하지 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여보,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재판 전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끝이 나는 건가? 며느리는 어떤 벌을 받을까? 아침이 밝았어요. 동생이 일찍 왔습니다. 언니 준비됐어? 응. 법원에 도착했어요. 며느리 친정 부모도 와 있었고 민수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왔구나. 곧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김지혜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교도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검사님이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상대로 보증을 선다고 속여 총 7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명품 구매와 불법 도박에 사용했으며 친정어머니까지 같은 수법으로 속였습니다. 피고인 인정합니까? 판사님이 물었어요. 네, 인정합니다.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제 이름이 불렸어요. 피해자 박영자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피해자, 피고인이 처음 서류를 가져왔을 때 어땠습니까? 보증만 선다고 했어요. 아들 회사 일이라고 해서 믿었고요. 7천만 원은 피해자께 어떤 의미입니까? 제 노후 자금 전부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랑 제가 평생 모은 돈 다 합쳐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피고인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도 울고 있었어요. 7년을 믿었어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어요. 동생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검사님이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7년간 쌓은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72세 고령의 피해자는 이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엄벌이 필요합니다.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며느리의 최후 진술도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피해자께 할 말이 그게 답니까? 판사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퇴정. 재판이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일. 다시 법정에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세요. 며느리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김지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땅. 의사봉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주저앉았어요. 피고인은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명품 구매와 도박으로 탕진한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판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며느리가 끌려나갔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이끌려서 언니, 이겼어. 동생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이긴 거야? 그럼 징역 2년이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응.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 동생이 말했어요. 돈 돌려받아야지. 민사소송 해야 돼. 맞아요. 형사 재판은 끝났지만 제 돈은 아직 못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절반은 온 거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돈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민사소송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돈 받는 재판이죠? 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7천만 원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요? 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1천만 원 정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승소하시면 그렇습니다. 승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르신 형사재판에서 이미 사실이 다 밝혀졌습니다. 민사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 해야겠네요. 서류 준비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2달이 또 지났어요. 민사재판 날이 왔습니다. 며느리와 법정에서 마주쳤어요.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원고 박영자 대 피고 김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는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피고 변론할 내용 있습니까? 며느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현재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배상 능력이 그건 집행 문제고요.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원고 측 추가 진술 있습니까? 저희 변호사님이 일어났어요. 원고는 72세 고령입니다. 7천만 원은 원고의 노후 자금 전부였습니다.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일. 판사님이 선고문을 읽으셨어요. 피고 김지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천만 원과 위자료 1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불법 행위로 원고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상 선고합니다. 이겼어요.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언니, 이겼어. 8천만 원. 동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받을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판결문 나왔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며느리한테 돈이 있을까? 며칠 후 며느리 친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댁, 저 지의 아버지입니다. 네. 판결 결과 들었습니다. 저희가 2천만 원은 드릴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요? 네.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요? 지혜가 출소하면 이래서 갚겠다고. 출소는 2년 뒤에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안 됩니다. 사돈댁. 5년 분할 변제 계약서 쓰세요. 공증 받고요. 5년이요? 네. 매달 얼마씩 갚으실 건지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일주일 후 며느리 친정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2천만 원 수표를 가지고 왔어요.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나머지는 5년 분할로 매달 100만 원씩 입금하겠습니다. 여기 계약서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봤어요. 공증까지 받아온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딸이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두 분이 나갔습니다. 손에 든 수표를 내려다봤어요. 2천만 원. 언니 2천만 원이라도 받았네. 동생이 말했습니다. 응. 그래도 절반도 안 되네. 그래도 받은 거잖아. 명품도 압류할 수 있대. 그것까지 하면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명품? 응. 지혜가 산 명품들 전부 압류해서 경매 넘길 수 있대. 그제야 생각났어요. 며느리가 제 돈으로 산 그 명품들. 그래. 그것도 받아내야지. 내일 법원 가서 강제 집행 신청하자. 응.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2천만 원을 받았어요. 나머지도 받을 방법이 생겼고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여보, 제가 해냈어요. 돈도 받아내고 있어요. 남편한테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었지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면 됐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구매한 명품들 전부 압류 가능합니다. 집행관이 직접 나갑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박영자 씨, 내일 강제 집행 나갑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살던 집 앞에 섰습니다. 민수가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옷장 안에 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샤넬 가방, 에르메스 지갑, 루이비통 옷들.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다 제 돈으로 산 거였어요. 집행관이 사진을 찍고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총 22점입니다. 대략 2,500에서 3천만 원 예상됩니다. 명품들이 봉투에 담기고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경매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경매 결과가 나왔어요. 총 2,8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며느리가 허영심으로 산 명품들이 제 빚을 갚는 데 쓰였어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날 저녁 통장을 확인했어요. 2,80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2천만 원. 명품 경매 2,800만 원. 앞으로 5년간 매달 받을 돈. 전부는 아니지만 원금은 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정말 받아냈구나.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약속대로 매달 돈이 들어왔어요. 민수도 변했습니다. 서연이를 데리고 자주 놀러 왔어요. 할머니. 우리 서연이.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보여줄래? 서연이는 여전히 밝았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행 연체 전화, 경찰서, 법원, 재판. 힘들었지만 해냈습니다. 여보, 제가 해냈어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72살에 처음으로 싸워봤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서연이가 제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같이 살아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라. 우리 같이 살자. 작은 빌라였지만 셋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서연이. 할머니랑 맨날 같이 있는 거야. 좋아요. 서연이가 방방 뛰었습니다. 민수가 생활비를 가져다 주려고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엄마 연금으로 충분해. 넌 서연이 잘 키워.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긴. 같이 사니까 엄마가 더 좋아. 정말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아침에 서연이 유치원 가는 거 챙겨주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밤에 서연이한테 책 읽어주고,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서연아, 엄마는 나쁜 일을 해서 지금 벌 받고 있어. 엄마가 나빴어요? 응.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거든. 그럼 엄마 안 올 거예요? 2년 뒤에 올 거야. 그때까지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있자. 할머니는 서연이 싫어요? 아니, 할머니는 서연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서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서연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알지? 네. 할머니가 서연이 잘 키울 거야. 엄마 없어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할머니.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며칠 후 동생이 놀러 왔어요. 언니,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그래. 민수랑 서연이랑 같이 살아서 그런가 봐. 잘 됐다. 언니 혼자 사는 거 걱정했는데. 응. 나도 좋아. 그나저나 언니 대단해. 진짜 끝까지 해냈잖아. 내 덕분이야, 영순아. 무슨 소리. 언니가 한 거지. 동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72살에 경찰서 가고 법원 가고. 보통 사람은 못해.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 그니까. 언니가 대단한 거야. 정말 그랬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하다 보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빌라 옥상에 올라갔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저 잘했죠? 당신이 살아있었어도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72년 살면서 처음 싸워봤어요. 무서웠지만 이겨냈어요. 멀리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여보, 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20년은 더 살아야죠. 웃음이 났습니다. 그 20년을 빚쟁이로 살 순 없었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이제 괜찮아요. 돈도 어느 정도 건졌고 민수도 정신 차렸고 서연이도 잘 크고 있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옆에서 지켜봐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때 아래에서 민수가 불렀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여기. 옥상에서 뭐 하세요? 위험해요. 별 보고 있었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엄마, 밤에 옥상 위험해요. 괜찮아. 엄마 튼튼해. 그래도요. 민수야. 네. 엄마 행복해. 너랑 서연이랑 같이 살게 돼서. 저도요, 엄마. 앞으로 잘 살자, 우리. 네. 엄마가 계셔서 제가 힘이 나요. 집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렸어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72년을 살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며느리한테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 거예요.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을 겁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손녀 생각하면 눈물 났고 경찰서 가는 것도 떨렸어요. 그런데 참았으면 어땠을까요? 빚더미 안고 죽을 때까지 고생했겠죠. 싸웠더니 이겼어요. 돈도 건지고 제 인생도 되찾았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가족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 내 도장, 내 통장은 절대 함부로 맡기면 안 된다는 것. 보증만 서달라는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72살도 싸울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제 아들, 손녀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참지 마세요. 저도 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오늘도 40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